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자기계발서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윌리엄 브리지스의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예요. 들어가는 부분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인데요. 들어보실까요? 모든 삶의 변화는 일정한 패턴을 지니며 그것을 알아낸다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힘든 시기를 어떤 변화의 패턴 속에 있는 한 과정으로 인식을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이 윌리엄 브리지스의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 이 책은 정말 훌륭한 자기계발서 같아요. 1980년도에 지어진 책이고요. 어떻게 이런 자기계발서가 있었는데 제가 몰랐었구나, 안타까움이 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봤다고 해서 이 내용이 지금 보는 것처럼 그대로 와 닿았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자기계발서를 좀 뛰어넘는 그런 책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윌리엄 브리지스에 대한 소개 먼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윌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컨설턴트 12인 중 한 사람이고요. 변환 관리, 트랜지션 매니지먼트의 창시자인 윌리엄 브리지스는 한때 대학에서 영문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다 하고요. 1970년대 중반에 변환관리 전문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지금 생존에 계신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컨설턴트로 또 강연자로 활동하시면서 인텔, 애플, 쉘, 당시 초인류 기업들, 삼성이 따라가고자 했던 그 초인류 기업들을 위한 변환 전략을 개발하시는 일에 많은 생애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을 위한 이 변환 전략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잘 또 접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는 여러 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출간되었고요. 변환 과정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풍부한 내용들로 그 덕분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죠. 이 책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 외에도 직장 혁명 시대의 자기경영, 또 나의 창조, 변환 관리, 이들 책들도 다 베스트셀러가 됐었고요.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또 How to Live, 갈림길에서 삶을 묻다, 이 책도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고, 아내 몬디를 잃은 후에 깨달음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책 속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책 속의 두 문단 먼저 낭독해 드릴게요. 자연에서 성장은 시기적 가속과 변모를 뜻한다. 만물은 한참 동안에 걸쳐 느리게 움직이며 어느 날 갑자기 알껍데기가 갈라지고 또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고
올챙이 꼬리가 없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새가 털갈이를 하고 동면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다. 비록 깃털과 낙엽만큼 신호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변화에 있어서 시간의 기능만큼은 꼭 같다. 네, 또 다른 문단입니다. 변화를 택하든 아니든 당신 내면에는 잠재력이 있으며 아직 겉으로 발산되지 않은 관심과 재능이 숨어 있다. 변화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땅을 고른다. 또한 새로운 장의 무대 장치를 위해 잠시 막을 내린다. 당신의 인생에서는 무대 뒤쪽에서 조용히 큐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 여러분의 인생에 조용히 큐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장은 우리에게 많은 위안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것을 꺼내어 펼치던 아니던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는 잠재력, 큐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잠재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 너무 좋지 않나요? 그것이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나의 주인이 나를 좀 알아봐 주려나, 나를 좀 꺼내어 사용해 주려나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의미죠. 또 그 잠재력이 발현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위해 현재의 그 삶을 잠시 막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잠시 막을 내린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어쩌면 잘 풀리지 않는 순간들, 시간들, 그런 시간들일 수 있겠죠? 내 삶에 그런 시기를 만나게 된다면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이 지금 나에게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단계로 나아가라는 그런 신호구나. 그리고 이 신호를 맞아서 내가 어떻게 잘 반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훨씬 매우 현명하다는 거죠. 윌리엄 브리티스는 인생의 전환기를 거치던 중 변환에 대한 안내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직접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25만 부 이상 팔렸죠. 이 책은 단순히 이렇게 하라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해체와 죽음, 부활의 과정이 자연의 근본적인 모습이며 신화의 중심 주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기 신화의 중심 주제가 바로 해체와 죽음, 부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이 신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러한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이 패턴 속에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나,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방향성, 나침반과 같은 어떤 별자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불안정한 이 같은 주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에 속한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주기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지만 그 과정을 보다 명백히 인정하고 긴밀히 들여다본다면 피할 수 없는 변환의 시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다고 윌리엄 브리지스는 우리에게 충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리지스는 우리가 이러한 주기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알아차린다고 언급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책이 더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겸손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긴데 내가 좀 더 그 메커니즘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펼쳐보았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이런 겸손한 말씀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실질적인 변환의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그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부부는 시간과 자유가 없어진 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는다. 자식을 얻은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과거의 덜 구속적이었던 생활이 마감된 것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윌리엄 브리지스의 그룹 치료 모임에 온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얼마 전에 빠르게 승진하게 되면서 인생의 변환기를 맞은 사람이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지금껏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은 셈이었으나 왠지 모르게 그는 심리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어했다. 왜 그럴까? 모든 인간은 나름의 인생 패턴을 지니는데 그 패턴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아닌지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인생의 패턴이 달라졌을 때 기존의 패턴에 대한 상실감만이 크게 부각이 된다. 심지어 오랫동안 소형 클럽을 전전하며 힘들게 생활하던 뮤지션도 벼락스타가 되거나 로또에 당첨될 경우 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어난 사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상대적으로 하찮아 보이는 사건에도 주목하라. 심리적인 기저에서 심연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올 때 그것은 확실한 변환의 상징이다. 심리적인 기저에서 심연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온다면 그건 확실한 변환을 의미하는 거다. 이 곱씹고 싶은 그런 문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흔히들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어떤 하나의 상황이 분명히 좋은 측면과 또 좋지 않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판단을 통해서 어느 한쪽 면만을 취하게 되고
그 나쁜 면으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차단하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게 되죠. 이 윌리엄 브리지스의 이 메시지, 이런 즉각적으로 판단 내리기보다는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 조언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다른 많은 책들과도 맥이 다 있어요. 더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특락한 선생님의 마음담, 이런 등등 많은 그런 이제 깨우치신 분들은 이런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또 되게 자유자재로 아주 내면화 시키셔서 인생에 적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그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이 시점부터 당장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그러듯이 이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접하고 또 생각하고 주입하다 보면 어느새 그 방향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그 메시지대로 따라 하고 있는 저를 만나게 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건너가 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변화를 좀 더 폭넓은 인생 여정에서 바라보면 더욱 유용하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30이란 나이를 청년에서 진정한 성인으로 옮겨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본다. 그런데 옛날에는 30살이 아니라 21살이 그런 의미였다. 한 남성이 윌리엄 브리지스를 찾아와 호소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이를 먹는데도 여전히 사춘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조언을 구했죠. 그러나 변환이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고 특정한 연령과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고 윌리엄 브리지스는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뚫고 그리고 귀향에 성공하는 오디세우스의 신화, 오디세우스의 긴 여정을 언급하면서요. 특정한 연령, 21살, 30 이런 특정 연령에만 변환이 일어난다. 그 나이에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그런 변환이 찾아온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오디세우스의 예를 들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오디세우스는 위대한 지도자였으나 자신의 그 긴 모험 가득한 고난 가득한 여정을 통해 과거의 많은 삶의 방식들을 버려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그걸 깨닫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었죠. 어쩌면 그 모험들의 끝없이 밀려오는 그런 모험들의 이런 긴 사유를 할 수 있었을지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도 싶겠습니다만 사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호메로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점은 바로 그거였죠. 자신의 여정을 통해 끊임없이 과거의 많은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생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거죠. 변환의 메시지 중 하나는
인간이 평생 동안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똑같은 모습의 인간일 수 없다는 사실이고요. 나이 어린 사람들은 30이 지나면 죽을 때까지 안정되고 평탄한 삶을 살 거라고 예상하기도 하고 바라고 그렇죠.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지나치게 안주된 삶이 계속된다면 그럴 경우엔 당신 스스로가 변화를 택하거나 어떻게든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여정이라는 얘기를 윌리엄 브리짓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가 얘기하는 변환의 3단계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방법론을 좀 살펴볼까요? 인류학자들의 이론과 대부분의 부족의식에서 나타나는 통과 의례에 의거해서 윌리엄 브리지스가 정의한 변환의 3단계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 1단계는 끝이에요. 결말, 끝맺음.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일을 끝내야 합니다. 전통적인 부족민들은 누군가 내적 변환을 겪기 시작할 경우 대부분 그를 정상적인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도록 배려를 해줬다고 해요. 변환을 맞는 현대인 역시 평소의 경험, 그때까지 해오던 그런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유리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탈동일시 감각으로 이어지며 더 이상 나는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죠. 한 단계 비상하는 그런 이제 첫 깨달음이라는 이야기 같죠? 과거의 나를 움직이게 했던 동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정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동안 자신을 지배했던 세계관이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있는 그 현실을 기존의 내 세계관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인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 변환의 첫 번째 단계이고요. 동시에 그것이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세계관을 위한 길을 닦는다는 측면에서 어떤 마지막 이전의 어떤 나의 모습에서는 아주 마지막 순간,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기도 하겠죠. 이전의 나로 본다면 끝이 나는 지점, 마지막 단계일 것이지만 새로운 변환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끝을 선택하며 이 과정이 과거의 상처나 수치심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나의 세계관이 굉장히 좁았구나, 갇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도 되고요. 나의 시야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어 하는 어떤 그런 자각도 가져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인성이 아니면 나의 인내성이 이것 정도밖에 아니었다니 하는 이런 각성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 자신이 가치 없다는 느낌을 가졌었다면 훗날 인생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일을 겪을 때마다 어릴 적에 무가치한 느낌이 되살아나면서 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때로 이와 같은 느낌을 받더라도
그 끝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 열려있는 기회의 문인 거죠. 부족 문화에서 그들은 끝을 과정의 마지막으로 보지 않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한 꼭 필요한 단계로 인식시키는 의식들을 스스로 행하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족 문화가 굉장히 성숙해요. 우리 그런 내용들 많이 접해왔죠. 아프리카나 그 아메리카의 그 부족 문화를 했던 그 영상이나 기록들을 보면 또 책들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끝이라고 끝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네, 바로 중립지대입니다. 인간은 끝의 충격 이후에 오는 그런 불편한 시간으로부터 가급적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아마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깨어져 나온 당신은 앞으로 새로운 존재 및 행동 방식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중립지대 2단계를 벗어나오는 상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 이 각성된 존재로서의 새로운 그런 신무기를 장착한 그런 상태의 나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끝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난 이후에 그 시간들을 너무 서둘러 성급히 빠져나오는 것 자체에 너무 몰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인 거죠. 윌리엄 브리티스는 이 중립지대 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은 이후에 맞게 되는 그 중립지대를 잘 보낼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혼자만의 시간을 마련하라 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마련하라. 공허함을 반겨라.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되 그곳에서 대단한 계시를 받을 거라고도 기대하지 말라. 대단한 계시를 받을 거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꿈과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로부터의 시선이나 자극에 또 정신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자기에게 몰두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조언은요. 중립지대에서의 경험을 일기나 자서전을 통해 기록하라 해요. 당신의 인생의 여정을 다시 쓰는 기회를 가져라. 첫 번째 조언이 당신에게 집중하라 였다면 두 번째 일기나 자서전을 통해 그것을 더 나에게 집중해서 어떤 얻어낸 사유의 결과들 구체적인으로 그려지는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방향성을 글로써 명확하게 좀 더 구체화 시켜보라 라는 거죠. 이미지화 시켜보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조언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찾도록 애써라.
당신의 인생이 오늘 끝난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는가? 정말 당신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생각해 내야 한다 라는 조언입니다. 나는 곧 죽어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가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다가 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한 권의 책을 남기다가 가는 사람이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오늘 밤에 죽더라도 오늘 또 어제 하려던 발명 작업을 마무리하다가 미처 다 이루지 못하고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죽고 싶다라고 내 소중한 것을 밝혀내던지, 자기가 고수하고 싶은, 지키고 싶은, 아니면 해내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런 것을 발견하는데 이 나의 중립지대 시기를 보내야 한다는 거고요. 그 기간이 조금 길어져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반드시 그거를 찾아갖고 그 중립지대에서 벗어나오는 것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느냐 덜 소비하느냐 이거보다 몇만 배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런 중립지대의 시간을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중립지대를 보내왔는지를 살펴보니 사도 바울, 마호멧, 단테, 부처 이런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 깨우친 자들, 여러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도 저마다 인생에서의 그런 고비와 신호가 왔을 때 자신의 중립지대를 보내기 위해 숲이나 사막으로 자진해서 들어갔습니다. 니체, 자라투스트라 다 마찬가지죠. 당신의 목적이 그들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아니더라도 수천 년간 인간은 운둔의 시간을 가져왔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실까요? 저는 그 공감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꼭 어디 이 일상을 벗어나서 어디 다른 먼 곳으로 좀, 아니면 일상에서 뚝 떨어져서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한 그런 일을 잠시 스톱할 수가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겠죠. 실제로는 그런 중립지대를 갖는 호사, 선물을 누리기 어려우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더 일반적일 수도 있죠. 저는 그렇더라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중립지대를 보낼 수 있고요. 또 보낼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삶이 녹록지 않아서 그런 중립지대로 들어갈 수 있는 뚝 떨어진 여유와 시간을 가지 못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법은요, 늘 마음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화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한순간도 그 화두를 놓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와중에도 아이를 돌보는 혹은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넣는
뭐 그런 과정,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계속 끊임없이 뭔가 밀려오는 일들 처리하느라고 바쁜 와중에도 잠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계단 오르내리는 시간, 횡단보도 앞에 멈춰 있는 순간, 그런 순간들에도 항상 나의 중립지대를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의 아모르 파티는 무엇인가? 내가 고수하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방향과 길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보낼 수만 있다면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나다운 나만의 그런 중립지대를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끝이라는 단계였고요. 2단계는 중립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변환의 3단계, 마지막 3단계는 뭘까요? 네,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단계겠죠. 중립지대를 언제 떠나도 좋을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언제쯤 위대한 새 출발이 시작될까요? 그 출발점은 훗날 뒤돌아봤을 때만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윌리엄 브리지스가 그 지점을 발견한 거죠.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인상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다가 이제 뒤돌아봤을 때, 그때가 내 인생에 이 새롭게 내가 새 출발,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지점이었구나 라는 게 뒤돌아보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던 파티에서 누군가를 만나 마침내 결혼할 수도 있고,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읽은 어떤 한 권의 책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서서히 무르익어서 발화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발화되기를 소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기회는 언제든 찾아오며 놀라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두르지 말고 과거의 일정 형태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라. 중립지대를 통해 당신의 시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하는 만큼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라. 윌리엄 브리지스는 선의 말씀, 그 선불교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선이에요. 그 선불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빨래를 하라 라고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뭔가 확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나의 시각이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져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나의 신념과 생각이 확실하게 무장되어 있기만 하다면 현재의 그런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단계에 이미 들어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 놓으면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작은 기회들, 혹은 큰 기회들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기회들이 다가오게 되고요. 그 새로운 방향성 앞에서 그 방향과 얼라인 되어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걸 선택해서 또
그 기회를 잡고 한 걸음 나아가고 그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음 넥스트 스텝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의 인생의 큰 물결, 큰 방향이 전환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변화의 속도에 급진성에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조금씩 나의 마음의 선택지와 방향을 바꾸고 그것들을 쫓아가면 어느샌가 뒤돌아보면 나의 인생길이 그 길로 향해 있더라, 열려 있더라, 그런 이야기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여유가 생기실까요? 저는 이 윌리엄 브리지스의 조언도 그렇지만 우선은 엄청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새로운 것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지 말고 그럴 필요 없이 아니면 꼭 엄청나게 변해야 한다는 드라마틱하게 변해야 한다는 중압감,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일단은 너의 그 마음의 방향만 바꾸어도 괜찮다, 그 말이 너무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만 조금 바꿔봤어요. 사실은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보니까 마음을 저쪽 방향으로, 이 방향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저쪽 방향이었구나,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이, 일단은 그 방향만 바꿔놓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실행해볼까?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인생은 실험이라니까 아주 인디비주얼한 개인들의 개인적인 실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런 당위, 뭐가 바람직하고 뭐가 맞고 틀리고 심지어 선악 이런 거조차 없고, 니체가 인생은 실험이다 라고 한 말이 어느새 마음에 조금 새겨져서, 그래, 그렇게 내 인생 내가 실험하다가 가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 그냥 한번 해보지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제가 변환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만 우선 바꾸면 된다, 그 말이 저에게는 매우 유효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혼이든 복학이든 전업이든 중대한 변환을 겪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은 다른 정돈된 무언가로 되돌아가며 과거의 모든 시간들은 버려진다, 이런 생각들에 갇히기 쉬운데요. 전에 했던 일을 계속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들에 또 발목이 잡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윌리엄 브리지스의 책은 그런 사람들에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리까리 고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지와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환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보다 훨씬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는 주기적인 과정일 뿐임을 알려주고요. 윌리엄 브리지스는 랄프 월도 에머슨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인간의 목적보다 변한 덕분이다 라고요.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일에 보다 능숙해진다면 당신은 전반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훨씬 자신감 있게 대처해 나갈 거세요. 이 책이 지금 당장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읽히지 않더라도 안정의 시기가 끝나는 느낌이 올 때, 그럴 때 우리 꼭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꼭 있어요. 그런 시기에 꼭 이 책,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를 기억해 두셨다가 꺼내 드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네요. 길을 헤매다 만난 나의 북극성, 무쇠 한스 이야기, 신화의 힘,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영혼의 돌봄. 다 주옥 같은 책들이지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좋은 책, 좋아하는 책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좋았고요. 오늘 하루도 덥겠지만 좋은 하루 잘 보내시고 전 또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미셸이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